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XAML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XAML에서 특정 형식을 인스턴스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특정 색상으로 레이블을 만들려는 경우는 제벌에 다음과 같이 구현하면 돼요. 레이블에 텍스트 컬러라는 속성에다가 화이트, antique white라는 값을 적용하는 거고요. 이 제멀 코드는 C샵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형태가 돼요. 레이블 new 해서 이니셜라이저 가지고 텍스트 컬러라는 속성에다가 컬러 from RGB에서 2525 100이라는 값을 넘겨주는 형태예요. C샵 코드에서는 using 지시물을 사용하여 네임스페이스를 해당 코드 범위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위쪽에 using 해가지고 필요한 네임스페이스들을 가져오죠. 뭐 시스템을 가져오기도 하고 다른 네임스페이스들을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멀에서는 이런 형태로 합니다. 네. 그리고 스키마 마이크로소프트.com 뭐 WinFX 2009 XAML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제멀이라는 거, 또는 그 위에 MAUI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것들이 어떤 걸 나타내냐면 마이크로소프트 MAUI 누게 패키지의 어셈블리에 정의된 네임스페이스들의 별칭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하면 .NET MAUI 형식 및 컨트롤이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임스페이스를 생략하게 되면 버튼이라든지 레이블, 엔트리 또는 스택 레이아웃 같은 컨트롤을 사용할 수 없어요. 이 빼버리면 이 안에서 에러가 날 거예요. 그리고 http 스키마 마이크로소프트.com winfx 2009 제말 같은 경우는 문자열, 숫자 및 속성 같은 다양한 .NET 내장 형식이 포함된 어셈블리를 참조하게 됩니다. 이런 거 빼면 관련된 속성들을 쓸 수 없겠죠. 그리고 제멀에서 XML NS라는 거는 네임스페이스를 의미하거든요. 뒤쪽에다가 컬러나고 X라고 했잖아요. 이 X라고 해놓고 이 X를 가지고 접두사로 사용하여 가지고 네임스페이스 형식을 참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XName 클래스 네임스페이스의 클래스에서 MAUI XAML.page1 이렇게 접근하도록 해놨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특정 네임스페이스에 제멀에 사용하려는 클래스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할 수가 있어요. CLR 네임스페이스 콜론 그 다음에 특정 네임스페이스를 이야기하면 이거는 이제 utils라는 네임스페이스를 mycode라는 네임스페이스 변수, 태그 변수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때부터 mycode 점 하게 되면 점이 아니고 이 컬런을 하게 되면 그 뒤쪽에 네임스페이스들 utils 안에 있는 클래스라든지 네임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utils 네임스페이스 범위에 구현된 클래스들을 사용하려면 mycode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type converter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제머를 보시면 다 더블 코테이션 마크 쌍따옴표로 묶여 있죠. 이것들은 다 스트링 문자열을 의미하는데 텍스트 컬러의 블랙은 문자열이 아니고 컬러 값일 거고요. 폰트 사이즈는 아마 롱, 인트 그런 값일 거예요. 더블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게 문자열이 아닌 정수형인데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폰트 애트리뷰트 같은 경우는 컴플렉스 타입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인식하게 하려면 텍스트는 이제 문자열 속성이니까 타입 컨버터는 필요가 없을 거고요. 텍스트 컬러는 컬러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 블랙을 컬러의 블랙에 맞는 형태로 변환하는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든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컨버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정수 형식인데요. 여기는 문자열로 되어 있으니 문자열에 대한 컨버터가 내부적으로 구현되어 있겠죠. 폰트 애트리뷰트 같은 경우가 조금 중요한데 볼드, 컴마, 이탈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합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플렉스 타입, 복잡한 형식이라 그러는데 볼드, 이탈릭, 문자열로 결합할 수 있고요. 심표로 구분된 문자열은 플렉스 기반 열거로 처리가 되고 적절한 형식 변환기는 값의 비트 단위 OR을 속성에 적용해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만약 레이블 안에 이제 탭 기능을 처리하게 하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레이블 텍스트 유저네임, 텍스트 컬러 블랙이고요. 폰트 사이즈 42에다가 폰트 인텔릭인데 그 안에 탭 기능을 처리하게 하려면 레이블 제스처 리코나이저라는 걸 가지고 탭 제스처 리코나이저 number of tabs required to 라고 해서 두 번 하면 뭔가 동작을 하도록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작업을 하게 돼요. 이러한 방식을 property element type.property name 형태로 사용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label. gesture recognizer 이게 property element라는 거예요. 그리고 default content property라는 게 있어요. 이쪽 설명을 다시 드리면 레이블 안에서 뭔가 동작을 하게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복잡한 형식 할당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레이블 안에 jest recognizer 라는 값에 탭 jest recognize를 넣겠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default content property 보시면 vertical stack layout children이라고 되어 있죠. 자, 원래는 그 밑에 넣을 때 레이블을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children 밑에다가 children 안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stack layout 아래쪽에 레이블이라는 children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말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레이블도 들어가고 텍스트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children 같은 경우가 기본 속성이에요. 그러다 보니 생략을 하고 레이블 텍스트 please 로그인을 vertical stack layout 아래에다가 넣어 놓으면 똑같은 작용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디폴트 컨텐츠 프로퍼티 .children이 대부분 기본 프로퍼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코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코드에 보시면 기존 레이아웃이 있는데 일단 지워버릴게요. 네,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vertical stack layout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vertical stack layout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마진 15를 주고요. 이거 이전에 저희가 만들었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패딩도 줄 거예요. 이번에 30, 60, 30, 30 주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하나 만들 건데요. 레이블 만들 거고요. 이 앞쪽에 뭔가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나 봐요. 자, 레이블을 넣을 거고요. 레이블에 속성을 좀 넣을 건데 텍스트는 유저네임이라고 그냥 넣을게요. 그리고 텍스트 컬러 지정해 줄 거고 텍스트 컬러는 블랙 넣겠습니다. 블랙 넣고 폰트 사이즈는 42 그리고 폰트 애트리뷰트 볼드 그리고 이탈릭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 안쪽에다가 제스처를 넣을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했죠? labl
ds tally recognize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탭 관련된 거를 넣을 거예요. 탭 gesture recognize 이렇게 할 건데 속성만 넣을 테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보자. 속성은 탭드 할 때 뭐 특정한 탭을 처리하도록 카운터 클릭 뉴 이벤트 핸들러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number of tab required 몇 번 눌러야 돼 저 탭드라는 게 동작을 하느냐 라는 걸로 2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는 됐고요. 자, vertical stack layout에 대해서 이쪽에다가 닫아줘야겠죠? 왜 안 닫혔는지 모르겠네. 네, 이렇게 닫아주고요. 상단에 보시면 요게 빠졌으니까 정렬이 그래서 안 됐었나봐요. 컨트롤 A에 컨트롤 KD 하면 정렬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하면 일단 기본적인 레이블에 컴플렉스 타입에 대한 처리를 하겠다고 우리가 뭔가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뷰 코드 하시면 해당하는 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서 삭제하겠습니다. 탭, gesture, recognizer, 탭드 라고 했잖아요. 뭐 이름은 근데 뭐 어떻게 지으시든 뭐 괜찮아요. 네, 지으시고 싶으신 대로 지으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앞에 on이 붙겠죠. on 탭, gesture, recognizer, 탭드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가 뭐 리커멘드 해주는 대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코딩을 저희가 하면 되겠죠. 저는 이 카운트라는 것도 쓰니까 이 뿔뿔 카운트 저 위에 보세요. 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만들어 놨던 것 같으니까 그대로 쓰겠습니다. 카운트 라고 하고요. 변수 레이블 센더라는 걸 해서 얘는 저 센더에 넘어오거든요. 이 탭을 레이블에 대한 정보가 넘어옵니다. 레이블 엘리먼트 컨트롤이 넘어오니까 저걸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stndr s 가로 말고 sender s 레이블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이 카운트가 2로 나누어서 0이면 lbl sender 텍스트 컬러는 블루가 되도록 바꿔버리고요. 그게 아니면 lbl sender.text color는 뭐가 될까요? colors re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코딩은 했어요. 이 상태에서 appcl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혹시 우리가 지정해주지 않았다면 이 메인 페이지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유저 네임이라는 게 있고요. 유저 네임을 더블 클릭했을 때 뭐 샌더 쪽에다가 표현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원하는 대로 제대로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요. 저거 뭐지?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안 해줬네요.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해줘야 더 이쁠 것 같은데 어쨌든 유저네임에 더블 클릭하시면 레드로 바뀌고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 블루로 바뀝니다. 한 번만 누르면 동작 안 해요. 더블 클릭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더블 클릭에 딜레이 타임이 약간 있어서 늦게 누르시면 안 되고요. 조금 빠르게, 네, 이 정도 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 계속 변형되는 걸 알 수 있죠. 저 변경되는 이유는 우리가 메인 페이지 제멀.cs에서 한 번은 짝수일 경우에는 블루, 홀수일 경우에는 레드로 나오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로 오는지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번 걸어보고 확인해 볼게요. 자, 이쪽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다시 더블 클릭 하면 들어오죠. 자, 샌더는 레이블이니까 레이블로 변경을 해서 F10번 누르시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카운트 계산해 보시면 지금 8이고 짝수니까 블루가 되겠죠. 자, 블루에 맞춰서 텍스트 컬러를 변경해 주고요. 다시 F5번 눌러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벗어나면 이거는 이제 너무 오래 있어서 리스폰싱 안 한다고 경고 나는 거니까 웨이시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유저네임이 나옵니다. 이거 빼버리시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없애고 다시 더블 클릭하면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